자, 이렇게 많은 분들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슈퍼챗 열려 있습니다. 슈퍼챗 광고 열려 있어요. 열심히. 저는 이제 딴 데 일단 빨리 링크 퍼나르겠습니다. 빨리 광고하세요. 자, 보시는 분들도 가지고 있는 기기가 2개 이상이다. 다 켜주세요. 공기계 다 켜주시고요. 들어오시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실시간 지금 후원 거의 1,200명 보고 있는. 빨리 이거 제 명예의 큰 오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가면 12,000봉인데 이게 1,200이 10분의 1로 줄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빨리 홍보하시고요. 예. 자, 실시간 후원 저희 슈퍼챗 받고 있고요. 예.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도 예. 받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모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과 공유했습니다. 응원. 네. 예. 곧 10,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12,000봉의 실체가 바로 이게 몸이 다 까먹고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요. 자, 여러분들 최지봉 교수님 힘낼 수 있도록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양인준님께서 나주에서 최 교수님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주고 계십니다. 자, 최왕규님도 오마이TV 응원합니다. 그럼요. 저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 찐 시청자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은철님도 많이 계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최왕규님 오마이TV 응원합니다. 네. 이봉수님, 최진봉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국회 이제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관련된 체포동의안 보고가 됐습니다. 네, 보고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7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뭐 예상은 다들 부결. 많이 하시죠. 부결로. 물어보나 마나. 부결입니다. 그러면 부결이 이제 되더라도 이게 표가 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민주당은 169석이죠. 예, 169석이죠. 여기다 근데 정의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것 같고요. 나오지 않고 무소속에서 누가 또 들어오느냐. 그리고 민주당의 반란표가 그러니까 가결하는 그러니까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당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결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개개인이 투표하는 거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도 혹시 반란표가 있을 수도 있는 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다고. 자, 어떻게 표를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최소 170 이상이다. 170 이상. 그러니까 169석이 이제 민주당 표 플러스 민주당 표는 다 이제 부결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저는 정의당도 지금 저기도 자율투표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대 의견을 냈지만 당론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도 한두 명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 중에 이제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시다가 무소속으로 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저는 이제 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은 179였나요? 그랬었죠 아마. 거기 이제 정의당 빼면 170 한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거는 170 한 2,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제 이번에는 부결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제 여의도에서 하는 말은 계속 온다. 그렇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 계속 될 거다. 그럴 때 과연 단일대고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우려가 우려에 불과하다. 우려에 불과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물론 검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게 나왔다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수사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연관된 거 아무 증거가 없어요. 지금은 말만 있다니까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만 딱 빼보세요. 그 두 사람 말 빼고 다른 증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유동규, 남욱 두 사람의 말, 그 사람들의 말은 변심한 말이에요. 변심했잖아요. 마음을 바꿨잖아요. 그걸 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풀려나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걸 일단 변심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져. 뭐 제가 그분들의 말이 100% 맞다 안 맞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변심한 사람의 말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김만배 씨처럼 초지일관 똑같아. 김만배 씨는 예전이나 지금과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막 오빠 지금 다시 구속당했잖아. 그런 상황인데도 말을 안 바꿔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예전에 있다가 풀려나니까 말 바꾼 사람. 그 사람 말이 더 신뢰성이 있을까요? 저는 말을 안 바꾼 사람의 말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동규, 남욱 이 두 사람의 말 빼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증거 내놓으라고요. 이게 박지원 기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네요. 없어요.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도망의 우려가 있습니까? 뭐 증거를요. 압수수색 330 몇 번을 했대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미 증거 다 확보됐잖아요. 이게 최근에 있는 일입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검찰이 이미 몇 번을 수사를 했고요. 그걸 다시 뭐 불송치한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네. 뭔 증거를 더 수집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증거잖아요. 최근에 무슨 증거가 있어요? 이게 네. 뭐 최근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근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대. 그게 이유가 뭐예요? 정성 의원이 방문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들어가더라고요. 방문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다 기록 내놔라. 접견록 다 그럼 공개해달라. 공개 안 해 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본인이 달라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게 이런 정도 상황이면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결국 이게 반복이 될수록 검찰이 해대도 너무한다.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거 말고 물적으로 뭐가 또 증거가 나왔으면 그럼 국회의원들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아니 뭐 그랬네 좀 뭐가 있네 이런 근데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대체? 한동훈 장관의 말. 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 대장동권이 아니더라도 네. 뭐 백현동 그다음에 그리고 쌍방울 얘기 네. 이걸로 계속 또 영장 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더라고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 격퇴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은 뭐 이런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얘기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던데. 네, 진짜 열받으려. 아니 판사 앞에 얘기하는 거 할 네. 거예요. 재판 시작하면 그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판사들은 네. 범죄 행위를 완벽하게 다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필요성이 없냐만 하는 그렇죠. 있냐 없냐만 보는 네, 거예요. 영장. 근데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판 열려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도망의 우려도 없는데 굳이 구속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대체? 아니 왜? 아니 재판을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될 텐데 그 재판 과정 가서 이제 다 소상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서 얘기할 건데 한동훈 장관 지금 말하는 거 영장 실질심사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하. 구속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거기가 그럼 굳이 그러면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를 굳이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인신 구속을? 저는 이게 구속 안 될 걸 알면서도 창피주기라고 생각해요. 창피주기, 이미지 만들어내기, 사진 찍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영장 실질심사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해도 안 됐는데. 안 되는데 왜 하겠냐고요. 그래야 방탄이라고 공격할 수 있죠. 분명히 부결될 거 알고 했어요. 부결될 거 모르고 했을까요, 검찰이? 알겠죠. 알면 그러면 그 논리 내가 그것도 웃겨 죽겠어요. 오늘 건강이 괜찮으시네요. 화나네요. 제가 웃기다는 얘기 해볼까요? 네, 내가 해보세요. 이해가 이 사람들의 논리는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지금 그 노란봉투법 이거 비교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상임위 통과했죠. 판명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하는 줄 아세요? 어차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건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국민의힘. 맞아요.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네. 지금 이게 부결될 걸 이미 알아. 근데 왜 하겠어요? 창피 주려고 사진 찍히게 하려고 방탄이라고 공격하려고 빌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국회에 접수하는 제포동이 야 이거 그것도 사진 찍혀가지고 사진 사인 땅에서 그것도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난주 뭐 계속 시작했던 게 조사받은 다음에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영장 금명간 청구한다라고 하다가 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그게 뭐 법무부로 가서 뭐 법원 가가지고 대통령이 제가했다. 그다음에 국회에 뭐 제출한다. 제출했다. 다 나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걸 다른 뉴스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이거 계속해서 보도하는 이 모습 거죠. 자체가 그렇죠. 뭔가 전략이 짜여져 있는 거다. 전략이 짜여져 있는 거.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구속을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제 방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왜냐면 방탄을 여러 번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계속 소환에 응하네. 방탄을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소환 안 갔어 봐요. 그때부터 시작했겠지. 입에 방탄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아. 나 진짜 웃겨 죽겠어. 그래서 그리고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네. 체포 동의안은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헌법에 네. 기록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진 봐. 저걸 저렇게 찍어가지고 체포 동의 요청. 보통은 이제 저렇게 저렇게 찍은 거 처음 봤어요. 난 저렇게. 저 처음 봤어요. 네. 종이에 넣거나 이래요. 보통 그 서류 봉투에 넣거나 이래서 보내지. 윤석열 저렇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찍은 난 처음 봤어요. 저렇게 찍은 거. 저런 것들이 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이제 부결시키게 만들어 가는 그렇죠. 그런 전략도 네.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방탄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내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전략을 펴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